삶 속에서의 연극 찾기, 나의 기억. 오늘은 모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극에서의 모방은 어떻게 사용되고 왜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자, 모방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방은 연극과 어떻게 와닿아 있을까요? 연극은 우리의 일상과 구분이 안 될 만큼 많은 유사성을 지닌 예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모방예술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은 현실이 절대 아니며 진짜가 아닌 가짜, 즉 허구라는 사실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허구가 현실과 매우 유사함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활용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연극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집되어 있고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일상생활을 대변해주는 예술이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말을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방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는 흔히 모방을 내가 아닌 남,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렇게 내가 아닌 남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에게 해당되는 모방의 작업입니다. 배우들은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배역을 하기 위해 모방을 합니다. 모방, 본뜨거나 본받기 위해서 눈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했던 것을 나라는 인물로 승화시켜서 더욱더 발전해서 본받는 거죠. 이 행위는 너무나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와 같이 되고 싶고 우상이 있으며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같은 신발, 같은 가방, 같은 옷 스타일 등등 이렇게 모방을 너무나도 손쉽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도 알지 못하게 접하고 습득하고 있는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능적인 욕구인 거죠. 이것을 무작정 하기보다 더 왜 하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내가 내 걸로 만들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상황극이라는 역할, 연극,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상황극이라고 하면 일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행하는 극을 말합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한다, 이벤트를 한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상황극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연극에서 상황극은 무작정 하는 것보다 규칙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 세 가지의 규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기의 기승전결 이렇게 있듯이 연극에서의 상황극은 발견, 갈등, 해소라는 3단계를 구조로 갖습니다. 발견, 눈으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황 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꼭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회적인 배경,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시 꼭 마무리가 있죠.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건지 해소가 필요하죠.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이 3단계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여주면은 누가 보여줄까요? 나, 배우, 내가 행위자가 되는 거죠. 이 행위자는 이 상황 안에서 뭘 또 분석을 해야 되냐? 외적인 상태를 분석해야 됩니다. 외적인 상태라고 하면 내 이미지인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뭐 요리사, 직업적인 걸 보여주면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행동,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내적인 상태까지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인 건지. 내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외적인 행동, 모습, 제스처, 습관, 버릇 등등 포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외적인 상태를 생각을 하고 이 외적인 상태는 왜 일어나는지, 내 심리 상태까지 파악을 해서 이게 이 갈등 속 안에 있는 행위자가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위자와 상황, 갈등, 해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기보다 내가 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창의적인 돌발 행동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만의 사고까지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떠한 한 인물을 연기할 때 선생님이 할 때와 우리 친구들이 할 때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습관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4단계 마지막으로는 나면은 어떻게 돌발한 행동이 나오고 생각을 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방과 상황극을 알아봤으니 기록과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 속 방학 기간 중 나한테 특별했던 경험을 생각하고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특별했던 경험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내가 기억에 남는 상황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내가 있어도 좋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좋아요. 그 상황 안에 여러 가지 내가 봤던 다양한 나의 인물군들, 마주쳤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고 내가 저 인물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인물을 적어보고 그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행동까지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물의 신체적인 외적 구조를 생각하고 그려보고 그 인물은 이러한 성격, 이러한 심리 상태지만 이러한 모습을 했을 거다 등등 외적과 내적의 구조를 분석하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예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막연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상황을 하나 가져왔었고 그 상황 안에 내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남는 인물을 적어봤고 그 인물은 어떤 성격과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았고 이렇게 행동까지 적어봤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방학 기간 중 내가 특별했던 경험, 특별하게 생각나는 일들, 상황, 사건 또는 그 안에서 내가 기억에 남는 인물 등등을 생각해보고 적어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직접 이 상황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연기해보고 공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방학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놓치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